이 글자는요, 거짓 위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아까 우리 사실의 반대 거짓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 있는 글자는 원래는요, 원숭이가 발톱을 치켜 세우며 싸우려고 하는 모습에서 온 글자라고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면, 자, 밑에 불화자가 있죠? 불 같은 성미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한 번 덮어서 참았어요. 그 다음에 또 덮어서 참았어요. 그 다음에 또 덮어서 참았단 말입니다. 자, 우리 3~4번은 참아줄 수 있죠. 그런데 또 열받게 하면 그때는 싸움을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런 의미의 할 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행위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사람이 있고 할 위자가 있죠. 사람이 싸움을 할 때는 본의 아니게 어떤 말을 한다? 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주도권을 유리하게 쥐고 가기 위해서 없는 말도 지어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짓이겠죠. 왜 또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통 남매들 또는 자매들, 형제들 싸울 때 보면 어떤 말 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거짓 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걸 뭐라고 해요? 위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쓰이는 거고요. 우리 거짓된 돈이 뭐예요? 위패. 위조지폐하는 거죠. 그때 쓰이기도 하는 글자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제가 잠깐 써드릴게요. 나중에 나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위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 참 진짜예요. 그럼 당연히 두 개의 관계는 반의자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참되냐면 자기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참되다라고 보는 건데요. 우리 어저께가 3.1절이었습니다. 3.1절을 생각해보면 자, 우리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어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는 굽히질 않겠죠? 그게 참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수가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칼을 갖다 대요. 그런데도요, 굉장히 두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 두려운 눈을요, 감추면서 꼿꼿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독립운동가를 연상하시면 되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는 눈빛을 감추고는요, 끝까지 그 사람은 그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참 진짜가 되는 거고요. 진위를 가린다라고 할 때 쓰이는 글자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조상할 조자인데요. 조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슬픔을 함께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것을 조상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언제 봤을까요?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근조라는 거 많이 보셨죠?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조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는 것, 슬픔을 나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전에 중국에는요, 고대 사회 전쟁이 굉장히 많았죠. 전쟁을 치르다 보면 내 동료, 동기 또는 아군이 많이 죽어가겠죠? 그들이 죽으면 슬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뚫다 보이시죠? 땅을 뚫어요. 뚫어서 거기에다 뭘 박아요? 그 친구가 썼던 화를 박아놓고 그 슬픔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조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경사, 경자예요. 경사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걸 경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사났네, 경사났어 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두 개가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뭐예요? 경조사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사는 일사자겠죠. 그래서 경조라고 하는 건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는요, 우선 얘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글자는요, 사슴 록자라고 해서 상형 글자인데요. 사슴의 모양을 본뜬 글자래요. 근데 잘 연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면, 자, 여기 보시면 비수비자가 있죠. 비수처럼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어요. 양쪽으로 가지고 있는 거겠죠? 뿔을 가지고 있고요. 얘네들의 두 번째 특징은 집에 모여 살아요. 어떤 동굴 같은 데 모여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다가 있고 모이다가 있죠. 다음 글자는 있기 위해서 그냥 획이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집에서 모여 살고요. 비수와 같은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대표적인 게 사슴이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슴을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갈고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갈고리 하나를 들고요. 사슴 사냥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슴을 잡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생일이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럼 가야 되겠죠. 갔을 때요, 늦다 천천히 보이시죠? 늦게 가고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요, 얼른 가서 머뭇거림 없이 그것을 내어주면서 마음속으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경사, 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갈고리를 가지고 사슴 사냥을 했죠. 그것을 머뭇거림 없이 그분에게 내어주면서 마음속으로 축하한다는 얘기는 그 집안에 경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경사, 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총 10일 동안에 이 자격증을 따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약 한 120자 정도의 글자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동영상이 이제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거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끊어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천거하다라고 하는 천거할 천자입니다. 그럼 천거하다가 뭘까요? 추천하다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려주는 겁니다.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걸 천거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사슴록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기 있는 비수 부분이 뭐 때문에 누락이 됐냐면 새 다리 때문에 누락이 된 거예요. 우리 세조자 어떻게 썼죠?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새 다리만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글자가 지금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있어요? 풀이 있죠? 자, 어떤 의미냐면 새는 날아다니죠. 새가 날아다니면서 신선한 풀이 있는 장소를 알게 됐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알려줘요? 사슴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다른 말로 천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밀추자를 쓰게 되면 추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런 의미의 천거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글자는요, 어릴 치자라고 합니다. 자, 어리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나이가 적은 것을 어리다라고 하죠. 식물로 얘기하면 아직 덜 익은 것을 우리는 어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가 있죠. 자, 벼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이 확연하게 뚜렷한데요. 봄에는 당연히 아직은 설이 익었겠죠. 익지 않은 상태겠죠. 그러면 새가요, 우리 벼에 날아가서요, 우리 그 논에 날아가서 벼를 먹잖아요. 그거 못 먹게 하려고 허수아비도 세워놨죠. 그런 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금 그려본다면 새가 좋아하는 벼는요, 딱딱하게 완전히 농익은 벼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아직은 수분 상태에 있는 설익은 벼를 좋아할까요? 네, 아직은 설익은 벼가 좋겠죠. 왜냐면 가서 쪽 빨아먹고 날아가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딱 가서 물었는데 딱딱해요. 그러면 아이고 아파. 이러다가요, 농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좋아하는 벼는 아직 설익은 어린 나이의 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어릴 치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새가 좋아하는 벼는 아직 설익은 어린 벼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글자 가볼까요? 이 글자는요, 어릴 유자가 되는 거고요. 두 개의 관계가 유의자 관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작다라고 하는 부수와 힘력자라고 하는 부수가 있는 거죠. 힘이 작다는 얘기는 아직 이 사람의 나이가 아직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힘이 작은 이유는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릴 치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 가볼까요? 이 글자는요, 넉넉할 우자예요. 넉넉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이나 형편이 넓은 것을 우리는 넉넉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이 글자를 좀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 글자는 근심 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머리 혈자죠. 근데 이 머리 부분이 여기서 누락이 된 거고요. 여기 뭐가 쓰였어요? 마음 심자가 쓰였죠. 머리와 마음 속에 무언가가 가득 덮여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심거리로 덮여있다는 얘기죠. 걱정거리가 덮여있다는 얘기죠. 그 바람에 일이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마음과 머릿속에요, 어떤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이 가득하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진행이 된다라고 본 거고요. 머리와 마음속에 덮여있는 것이 바로 근심이다라고 봐서 이 글자를 근심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뜻이 정반대로 바뀌죠. 넉넉하다라고 바뀐 거잖아요. 그 이유는 나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 거죠. 그 사람은요, 형편이나 마음이 어때요?
넉넉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공과금을 못 내고 있어요. 그것이 저의 근심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공과금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형편이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넉넉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넉넉할 우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랜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넉넉할 우, 어릴치, 넉넉할 우, 우리 어릴 유자네요. 그쵸? 어릴 유. 이 글자가 어릴치. 이 글자는요, 천거할 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못할 열자인데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것을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힘력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적을 소자가 있는 거죠. 일정한 기준보다도 그 힘이 적은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배웠던 우리 이 글자 뭐예요? 넉넉할 우자 있죠? 그 글자랑 함께 쓰여서 우열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반이자 관계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가늘 섬자인데요. 가늘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실사자예요. 실의 굵기가 어때요? 가늘죠?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창과자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글자는 부추구자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부추의 모양에서 온 상형 글자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중국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창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전쟁 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에 있는 부추를 캐먹는 거예요. 근데 부추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캐먹다 보니까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실의 굵기처럼 어때요? 가늘더라.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가늘 섬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창을 들고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추를 먹게 됐겠죠. 근데 그 부추의 모양을 보니까 실처럼 그 굵기가 가느다랗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가늘 섬자고요. 자, 다음 글자는 가늘 세자예요. 두 개의 글자는 유, 이자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섬세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밭전자와 실사자가 있죠. 자, 밭전자라고 하는 글자를요, 펜이나 붓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굵기가 굵겠죠. 그런데 펜이 없어요. 붓이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실로써 밭전자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로 이렇게 밭전자를 표현하겠죠. 근데 실의 굵기가 어때요? 가느다랗잖아요. 그래서 밭전자의 글씨체의 굵기도 가느다랗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가늘 세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는 펼신자예요. 자, 편다는 거는요, 구부러져 있는 것을 곧게 하는 걸 편다라고 하죠. 신자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이 글자가요, 납신자라고 해서요, 우리 12지간에 나오는 것 중에 우리 12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납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뭘까요? 네, 잔나비를 뜻하는 거고요. 잔나비를 다른 말로 원숭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납신자, 이거는 원숭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보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면 힘쓰다의 뚫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짐승은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뚫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짐승이에요. 대표적인 게 원숭이라고 본 건데요. 그 이유가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바나나예요. 그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뚫듯이 힘쓰는 겁니다. 그러한 짐승이 원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원숭이를 다른 말로 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납신자가 되는 거고요. 자, 원숭이가 있고 사람이 있죠.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는 어떻게 가요? 네 발로 가죠. 그런데 그 원숭이가 사람처럼 보이려면 허리를 꼿꼿하게 모여야 돼요. 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직립보행하잖아요. 근데 원숭이 네 발로 가죠. 근데 얘가 사람처럼 보이려면 허리를 곧게 펴야 된다라고 해서 펼신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무슨 글자라고요? 펼신자죠. 시작. 펼신, 가늘새, 펼신, 가늘새, 가늘섬, 못할열, 가늘섬, 못할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자는 입으로 외우시는 겁니다. 써서 외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자, 다음을 준비해 볼까요? 자,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줄일 축자예요.
그래서 우리 축소한다 할 때 쓰이는 글자죠. 자, 우선 이 글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 글자는요, 잠잘 숙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행 가면은요, 잠자는 장소가 어디예요? 숙소가 되죠. 학교, 우리 지방에 있는 분이 서울로 학교로 올라오시면 어디서 살아요? 기숙사에서 살죠.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의미를 부여하면 집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요, 일백, 백자가 있는 거죠. 사람 100이면 100, 다 집에 가서 뭐예요? 잠잔다. 이렇게 쉽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집에 가가지고 잠 한숨 안 자고 다시 나오는 분 있어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사람 100이면 100은 다 집에 가면 뭐 한다고요? 잠잔다라고 해서 잠잘 숙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숙면을 취한다라고도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실이 있죠. 실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기가 들어가면 부피가 팽창해서 커집니다. 근데 그 실을 잠재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피를 눌러서 줄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의 줄일 축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축소할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간략할 약자라고 하는 건데요. 간략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간단하면서도 어떤 짤막한 것을 우리 간략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받전자와 각각 각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각각 각자는요, 천천히와 사람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요,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가요. 그러면 꼬린 지점에는 어떻게 들어와요? 각각 들어오겠죠. 그런 의미의 각각 각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는 밭전자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밭에 가면요, 여러 종류의 우리 곡식들을요, 다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하려고 하면 헷갈리겠죠. 뭔가 번잡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간략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간략할 약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빌축자예요. 우리 경축할 때도 쓰이는 글자고요. 자, 이 보일시자는 우리가 부순회에서는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글자는 형자예요. 조타의 사람이죠. 성격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형제 내에서 가장 성격이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맏형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 형들은 동생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많이 양보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신이 있고 형용자가 있는데요. 나의 형의 안위를 신에게 부탁하는 거죠. 우리 형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양보를 많이 하니까 우리 형의 목숨을 지켜주세요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빌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빌축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는 할애할 하자라고 하는데요. 할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축하하여 예를 차리는 것을 할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더할 가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재물이 있는 거죠. 더할 가자는 어떤 의미냐면 힘력자에 입구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줄다리기를 연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보통 줄다리기 할 때 어떻게 해요? 영차, 영차라고 입으로 소리를 내죠. 그 이유는 내 힘에 상대의 힘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꼭 줄다리기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막 당겨요. 이렇게 당기면 안 딸려오죠. 그때는 입으로 힘을 내는 거예요. 영차, 영차라고 하면 나와 앞에 있는 상대의 그 사람의 힘을 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할 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재물이죠. 재물을 더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가 결혼식이래요. 결혼식 가면 우리 뭘 갖고 가요? 축의금을 가지고 가죠. 다른 사람이 올린 재물에 내 재물을 같이 더하면서 뭐라고 해요?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죠. 이렇게 축하하며 예를 차리는 것을 할애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의미상으로는요, 이 두 개의 글자가 유의자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차린다라는 의미에서 두 글자가 유의자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글자도 한번 읽어볼까요? 할애할 하자죠. 시작. 할애할 하, 필축, 할애할 하, 필축, 줄일 축, 간략할 약, 줄일 축, 간략할 약. 이렇게 자꾸, 자, 동영상이니까 제가 점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립싱크 안 됩니다. 입으로 큰 소리로 내면서 읽으셔야 돼요.